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무대 기술 및 연출, 무대 기술 및 연출에서 무대 연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레크레이션이라면 그 소규모 집단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이 소규모 집단이 아닌 이제 큰 무대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대가 작은 경우도 있고 큰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에 필요한 것을 이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무대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크레이션 할 때는 그냥 육성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마이크를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배제하고 무대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무대 위에 음향이 올라가고 조명이 올라가고 특수효과가 올라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지도자나 청소년 지도사들은 레크레이션 진행자, MC들은 이 무대가 구성되는 방법,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짜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거지만 큰 무대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행사를 할 때, 진행을 할 때, 진행하기 전에 꾸며지는 무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 어떠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화려하게 이런 무대는 언제 보셨죠? 네, 축제할 때 보셨죠? 큰 공연장에서나 이런 데서 보셨고, 그 다음에, 그쵸. 축제 중에 뭐 지역 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들 보셨는데요. 백석 때 학교 축제할 때도 보시지 않았나요? 그것보다 더 멋있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 하나하나 보이는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가 잘 보이시죠? 네, 그렇죠. 일단 무대가 보이죠, 무대. 그렇죠. 무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철골 구조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철골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데 이 철골 구조물을 뭐냐면 이건 트러스라고 합니다. 트러스라고 하고요. 트러스가 세워진데 달려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달려있죠? 제일 위에 달려있는 것들은 이게 많이 달려있지만 검은 이것이 조명입니다. 조명들이 하나하나씩 낱개로 달려있고요. 조명들 옆에 양쪽 옆으로 하얀색으로 보이는 건 이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이 안에 양쪽에 두 개가 있고요. 밑에는 광고판 형태죠. 행사 축제를 나타내는 그런 로고가 들어갈 수 있고 제목이 들어갈 수 있고 행사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면 백 스크린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백 스크린이지만 이거는 이제 멀티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멀티비전보다는 멀티큐브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두껍게 나왔는데 요즘엔 이제 얇게 나와서 LED 판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이 보여져 있어서 행사장을 나타낼 수 있게 LED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바닥에 보면 뭐가 보이시죠? 역시 바닥에는 조명이 보이죠? 이렇게 조명 보이는데 이러고 이제 조명이 위에 달려있는 조명은 가만히 있는 조명입니다. 밑에 있는 조명은 이렇게 움직이는 조명이에요. 움직이는 조명에서 무빙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그 무빙 라이트고 그 다음 무빙 라이트 지금 하얗게 보이는 옆에 조그만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스피커들이 있는데요. 이 스피커들은 관중이 아닌 참가자들이 들을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일명 모니터 스피커라고 합니다. 모니터 스피커. 그 다음에 양쪽에 지금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이 스피커들은 메인 스피커라고 그럽니다. 메인 스피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관중을 대상으로 하죠. 네. 지금 나와 있는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이나 그 다음에 영상, 스크린이 있으면 영상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철골 구조물. 지금 하나 빠져있는 게 있는데 특수효과들이 무대 앞에 배치가 되는데요. 특수효과들. 이런 것들이 큰 무대의 대부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청소년 축제를 할 때도, 청소년 행사를 할 때도 여기 있는 것이 다 동원되기도 합니다. 다 들어가기도 하고 장비들이 다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게 하는 경우, 크게 하는 경우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들을 하나하나씩 다 따져보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대 구성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대 구성을 왜 하는지부터 이제 무대 그림을 보셨으니까 무대 구성을 왜 하는지 그림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구성을 하는데 중요성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행사에 필요한 무대 제작은 무대, 조명, 음향, 영상, 카메라, 각종 특수효과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행사라면 작은 행사도 있고 큰 행사도 있지만 지금 앞에 보셨던 그림은요, 큰 행사들의 그림입니다. 다 지금 말씀드렸던 무대 제작에 필요한 무대, 조명, 음향, 영상, 카메라, 특수효과 등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무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무대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무대 구성의 중요성은 누가 보나요? 관람자들이 보게 되죠. 관람자들이 행사장을 찾았을 때, 이 행사가 잘 됐다. 이 행사는 행사에 비해 무대 규모가 작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행사가 즐겁다. 이렇게 해서 무대가 좀 크고 화려하고 이렇게 되면 출연자들이 조금 실수하더라도 이 특수효과의 여러 가지 장비들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람자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관람자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무대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행사 프로그램을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을 더 알차고 더 세련되게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무대 구성들이죠. 무대나 조명이 화려하면 더 멋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음향이 소리가 크고 그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웅장웅장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꾸며지는 게 무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대 구성을 했습니다. 무대 구성을 했는데요. 무대 구성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대 구성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무대 구성하는 그림이 필요하죠. 그림은 행사의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참가자가 누군지, 퍼포먼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콘티를 어떻게 짤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음향이나 장미나 이런 걸 어떻게 들어가야서 사용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계획성이 없이 해서는 계획성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계획성을 가지고 무대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맡기게 되는 거죠. 이런 무대는 바로 뚝딱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그림을 그려지게 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그림을 먼저 그려서 여기는 이걸로 바꿔주세요. 조명은 이것보단 이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음향은 저는 좀 더 큰 걸 원해요. 아니면 조그만 것도 상관없어요 하는 그런 것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의 그림이 잘 그려져 있게 행사 기본에 맞게 잘 되어 있는지 그것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대에 대한 제작 의뢰죠. 그렇죠. 디자인을 하는 거죠. 무대 제작. 무대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 있는 것처럼 무대 제작에 지금 철골 구조물부터 음향, 조명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무대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루어진 작업은 무대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 무대 도면이 나와야 조명 디자인이 가능하다. 자, 무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조명입니다. 조명하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조명하기 전에 철골 구조물이 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있는데 그 철골 구조물에 아까 있듯이 트러스라고 했죠. 트러스 위에 조명이나 이런 걸 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도면은 모든 무대 용역들에게 근간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작업 과정입니다. 이 무대가 도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럿이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팀에게. 용역팀이라면 어떤 용역팀일까요? 그렇죠. 조명, 그 다음에 음향, 특수효과, 영상, 카메라 이렇게 같이 다
그 도면을 보고 구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그림을 의뢰할 때, 제작할 때, 그 발주할 때 담당자가 주의할 때, 여러분이 진행자가 됐을 때, 여러분이 이 계획하는 담당자가 됐을 때, 정말 기획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대 디자인 할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무대 디자이너에게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해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용이나 참가자나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참가자들이 뭐 댄스도 나올 것이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우리는 정말 댄스 노래뿐만 아닌 그룹 사운드도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룹 사운드가 뒤에 있는 그룹 사운드도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브리핑을 한 다음에 무대 디자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연 성격이 어떤 것이냐. 청소년 공연은 우리 어울림마당이 있죠. 어울림마당은 모두 다 참가합니다. 댄스 팀이나 음악 팀이나 공연 팀이나 이런 모든 팀들이 다 참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스가 또 있습니다. 전시 부스라고 해가지고요. 전시 부스라 해서 여기는 그 체험 부스도 있고 작품 전시도 하는 이런 부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무대 도면 안에 다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도, 색깔, 주치립구, 백드롭, 그 다음에 레터링, 마감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두 다 제시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그림 그린 사람한테 어떤 동선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입구는 어디서 해서, 퇴장은 어디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동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대 위에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어야 되죠. 계단이 있어야 되는 그런 동선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백드롭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는 LED 스크린이 있었지만 LED 스크린이 너무 비싸서 못하기 때문에 백드롭만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담당자, 우리 기획자가 정말 업자한테 맡길 때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견적과 셋업 스케줄이 나오겠죠. 언제 며칠간 해야 된다, 아니면 하루로도 충분히 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조명입니다. 자, 조명, 지금 앞에 무대가 다 만들어졌어요. 무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조명 디자인이 나온다 그랬죠. 조명 디자인은 어떻게 해요? 조명이 쓰려면 뭐가 있어야죠? 조명 구조물, 철골 구조물이 있어서 그 위에 설치하게 됩니다. 철골 구조물이 뭐라고 그랬죠? 네, 트러스라고 합니다. 자, 무대 규모와 성격에 따라 조명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를 위해서 공연장 사전 답사가 있어야 되고요. 자, 조명 구조물 설치를 위해서 어떤 조명이 들어가는지 이 내용은 세부적인 걸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명 구조물을 아시바와 트러스, 기본적 용량, 조명 종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아시바라는 것도 조명 구조물이고요. 트러스도 조명 구조물입니다. 트러스는 튼튼하기 때문에 좀 무거운 것도 다 지탱이 되지만 아시바는 그렇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들만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바가 뭔지 트러스가 뭔지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견적과 셋업을 내고 스케줄이 나오면요. 프로그램 구성상 특별히 사용해야 될 조명, 그림이나 색깔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조명의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도 따로 있어요. 그거는 조명할 때 다시 배워보도록 하고, 다음 네 번째, 음향입니다. 음향, 앞에도 보셨듯이 음향에는 뭐가 있어요? 스피커가 있죠. 스피커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죠? 마이크도 있어야죠. 마이크도 있어야 되면 그 스피커는 또 증폭시킬 수 있는 앰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앰프라는 것이 있고요. 또 콘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종하는 콘솔이 있습니다. 그 콘솔 등이 다 연결돼서 음향이라고 합니다. 음향은 내 지금 이 목소리보다 더 크게 나는 거죠. 네. 자, 무대 규모, 하우스 용량에 대한 이야기. 하우스 용량이라는 게 뭐냐면 무대 규모도 크고 여기는 100명이 할 건지 500명이 할 건지 1000명이 할 건지 이렇게 큰 용량에 따라 킬로와트 수가 틀리거든요. 킬로수가 틀리기 때문에 소리나는 증폭이 크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스피커 용량이나 앰프 용량이 다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무대에 필요한 각종 주문 사항을 다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무대에서 필요한 주문이 뭐가 있을까요? 음향에. 네, 그렇죠. 마이크가 있어야 될 거죠. 마이크뿐만 아닌 저 그룹 사운드 아까 얘기했듯이 그룹 사운드가 있으면 드럼이나 이런 것도 다 음향팀에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니터 배치, 메인 스피커, 조명 구조물의 적절한 배치는 모니터 배치는 어디다 한다고 그랬죠? 모니터는 누가 듣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참가자가 듣는 거예요. 출연자가 듣는 게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관람객 쪽이 아닌 공연장 쪽으로 모니터 스피커를 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조그맣게 되어 있고요. 다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큰 무대는요. 4개에서 8개 이렇게까지 쭉 다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스피커는 누가 듣는다? 관중이 듣는다. 그렇죠? 관중이 들을 수 있게 메인 스피커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 메인 스피커를 어디다 설치할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견적이 나올 것이고요. 셋업 언제 셋업 하는 시간, 네, 설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견적에서 음향 저 마이크하고 스피커하고 앰프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견적이 작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앞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철골구조물을 단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가 나가는 걸 철골구조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견적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음향. 자, 무대 구성의 순서 5번째입니다. 특수효과. 특수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보셨던? 그렇죠. CO2, 하얀 연기 나오는 거, 그런 거 보셨죠? 불기둥도 보셨고, 불꽃이 막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에어샷, 그렇죠. 비눗방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왜 할까요? 그렇죠. 행사를 효과적으로 연출하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 성격과 연출에 따라 적절한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 앞에서 얘기했듯이 음악과 맞출 수도 있고요. 조명과도 맞출 수 있습니다. 특수효과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미리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특수효과는 CO2가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비눗방울도 쓰기도 하지만 비눗방울은 어때요? 무대가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그런 특수효과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영상 카메라. 이거는 이제 지금 앞에서 있는 거 5가지 특수효과가 다 된 다음에 영상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 카메라는 영상이 있으면 카메라가 꼭 필요하겠죠. 카메라가 필요하니까 그거 잘 보시고요. 행사 규모에 맞춰 카메라 팀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시스템을 주문하게 된다. 행사가 크지 않은데 카메라까지는 준비하죠. 대부분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진 찍기도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거를 기록으로 남긴다든지 남한테 보여준다든지 할 때는 영상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영상 카메라가 필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 뭐였습니다. 현장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앞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뒤에서도 볼 수 있게 스크린에 띄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외 시설 있죠. 지미집이란지 지미집도 무인 크레인도 있고요. 유인 크레인도 있습니다. 레일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공연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ENG 카메라를 쓰느냐 그냥 일반 디지털 카메라를 쓰느냐 따라 틀립니다. ENG 카메라라고 방송국에 쓰는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예산에 따라 틀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공연장에 이렇게 됐을 때 영상 자막이 필요할 때 앞에 띄울 자막이 필요할 때는 공연 장면을 미리 카메라 팀한테 얘기하면 자막을 넣을 수 있는 자막 기기가 있기 때문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이야기해 놓으시면 잘 될 겁니다. 자, 영상에는 스크린이 있고요. 대형 스크린. 아까 보셨죠? 영상 스크린하고 대형 스크린 있고 멀티비전이라는 게 있고요. 멀티큐브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비전은 큐브보다 좀 싼데요. 텔레비전 같이 브라운관이 있는 거고요. 멀티큐브는 네모난 박스 형태로 되는데 요즘에는 LED 형태로 해서 LED판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대 구성하는 데서 여러 가지 구성을 했는데요. 무대 연출을 어떻게 했죠? 무대 연출 그냥 우리
임의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무대 연출을 뭐가 필요했는데 무대 연출에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게 뭐죠? 그렇죠. 무대 도면 디자인이 필요했었죠. 두 번째 도면이 필요한데 그 도면을 가지고 무대를 만들겠죠. 무대를 앞에 돌출나게 한다든지 그냥 아예 동그랗게 한다든지 무대를 낮게 한다든지 높게 한다든지 해서 무대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도면에 맞춰서 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조명을 해야 된다는 그 순서가 있었죠. 조명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음향이 있었죠. 음향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특수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영상과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무대 연출에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하나하나 그 다음에 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최고로 멋있는 행사를 진행도 할 수도 있고요. 기획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무대 연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